네, 오전 10시에 만나는 IBS 인천 방송. 네, 지금부터 우리 김진용 해설위원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5월 20일 오늘 방송은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사랑방이죠. 인천 사투리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재미난 역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 시사에도 없고 인천 시사에도 없으니까 당연히 뭐 삼국사계는 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기억을 해볼 만한 그런 얘기들.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끼리 역사책을 좀 만들어서라도 좀 남기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 김진영 해설위원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 시장별로 하는 게 맞겠죠? 역대 시장별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민선 1기는 왜냐하면 최기선 시장은 이제 관선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관선 마지막 하셨고 민선 초대시죠. 네. 민선 1기 최기선 시장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기선 시장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좀 그래도 한참 활발하실 때 사진을 내려받아서 그런지 참 잘생기셨네요. 예. 우리 역대 시장님들이 다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예, 다 인물들이 활출하십니다. 제가 제목은 일단 YS하고 단판을 진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인천국제공항 이름 갖고 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네. 그때 저 이름이 확정이 되고 나서 네. 이 육교 밑에 육교에다가 또 길거리에다 많이 플랜카드를 다 붙였었죠. 인천국제공항으로 확정이 됐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세종공항이라는 공항 명칭이 당시에 시민들한테 물론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뭐 공항 관계자, 뭐 대학 교수, 뭐 이런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세종공항이 제일 높게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웬일인지 갑자기 영종 국제공항이라는 영종을 넣어서 명칭을 또 사용을 해왔었고 그런 와중에 인천국제공항을 갖고 오기가 너무도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인천에 있는 지역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인천을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저 부분이 국토교통부 설득이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YS를 찾아가서 단판을 졌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YS를 찾아갈 만큼 관계가 좋으셨죠. 그렇죠.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하나는 이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시장, 그렇지 않은 시장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방향과 좀 다르면 사람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5분의 시장님을 모시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최기선 시장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 최대한 실제에 있었던 일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진실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알려졌던 얘기와 다르더라도 이제 무엇이 더 진실이냐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좀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 뒷이야기들을 좀 많이도 하고 싶기도 한데 근데 그 최기선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그 네 분의 전직 시장님과 현직 시장님이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하는 발언들이 그분들이 그 어떤 입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입지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너무 세세하거나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그렇지만 진실만은 얘기할 거고 그렇죠. 알려진 사실이 있더라도 그거는 오늘 아마 우리 저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그렇게 하고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세상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기선 시장님의 인천공항 명칭 바꾸기는 사실 저희가 조사 차원에서 우리 비서진들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기선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의원님 좀 풀어주십시오. 먼저 최기선 시장님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최기선 시장님은 이제 관선을 하셨죠. 관선을
햇수로는 2년, 93년, 94년 하시고 그때 이제 북구청 그 세무 비리가 있었어요. 예. 그 사건 터지니까 도의적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지신다 해서 그때 이제 사퇴를 하셨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95년도에 선거가 있었죠. 네네. 초대 민선에 나오셔가지고 초대 그다음에 2대 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근 10년 정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임기 동안을 그 이인천이라고 하는 거 초석을 닦은 거죠. 물론 이제 이인천시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에 이인천시가 있다가 인천이 하나의 독립된 직할시로 나온 게 81년이고 네. 광역시가 된 게 이제 95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를 비롯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민선 요때를 다루는 건데 10년의 그 재임 기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업적들을 남기실 수가 있었죠. 그 그렇죠. 맞는 업적. 이제 지금 광역시가 좀 행정기관이 탈바꿈한 것도 보니까 최기선 시장 재임 당시에. 그렇죠. 95년 그때 최형우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의 좌형우 우동형 그랬잖아요. 그 그렇죠. 최형우 예. 그 내무부 장관이 있을 때 인천 광역시가 직할시에서 광역시가 되어가면서 강화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강화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옹진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김포의 그 검단 일부죠. 김포의 일부가 들어왔고 해서 오늘날의 그 광역시가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오늘날의 인천 모습이 최기선 시장 재임 때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송도 신도시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서 예. 송도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초석을 닦았죠. 그러니까 송도에 대해서 처음에 송도 신도시 만들자 이래서 기반 닦은 것은 최 시장 때였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네. 예를 들어서 최 시장님 때 이게 딱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노태우 대통령 때는 이제 200만 호 그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업이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는 바다 어디를 매립한다라고 할 때 매립 이게 그 당시에도 매립 면허가 쉽게 허가가 안 났어요. 예. 근데 그러면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그때는 오케이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네. 노태우 대통령 그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때부터 200만 호 짓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 땅 매립해서 이 그 공동주택을 짓겠다. 네. 이런 논리들을 내세워서 매립 면허를 그때 받은 거죠. 그렇게 해놨던 것이 이제 최기선 시장 때 들어와서 송도 그 신도시를 만들어가면서 당신은 실리콘밸리를 본따서 예. 미디어 밸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기선 시장이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그 총재 시절에 총재 그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예. 그런 인연들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협조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송도 신도시가 처음부터 뭐 어떤 미국의 그 밸리를 구상했던 건 아니고 예, 실리콘밸리와 같은 네. 우리는 미디어 밸리를 만들겠다 해서 미디어 그렇게 밸리. 추진한 예. 거죠. 근데 처음에 여기 허가는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니까 매립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받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죠. 그 전에는 예, 그러니까 예, 노태우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시에 200만 호 건설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공유 수면 매립을 허가하기 가장 쉬운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 져서 집 보급하겠습니다 해서 매립을 일단 받아놓은 거고만 매립 그렇죠. 허가요. 예. 그곳에 송도 신도시를 만들기로 한 거다.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업적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선인재단에서 인천대학교죠. 예. 그 학내 분규가 아주 극심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인재단을 그 당시에 국립대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그 분규는 저렇게 장기화되고 네. 하니까 그걸 시립화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천시에서 그 재원을 투자를 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또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건 좋았는데 인천시라고 하는 광역시 그 규모에서
인천대학교와 예. 인천전문대학이 있거든요. 예. 인천전문대학이 굉장히 또 좋은 학교예요. 예. 예. 이런 전문대학들을 두 개를 다 길러내기에는 좀 벅찼던 거죠. 타시도에도 무슨 도립대학 같은 게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예. 예. 그런데 전문대학들은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처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두 개를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찼던 거죠. 예. 그래가면서 나중에 이것을 그럼 국립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아무튼 학내 분교 문제를 해결하고 시립화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기선 시장님은 일단 언젠 초대 민선 시장으로 그리고 힘 있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이 되죠. 예. 그 당시에도 그 힘 있는 시장. 그래서 자서전에도 그렇게 나오고. 예, 그러시죠.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고 뭐 송도에 관련되는 엄청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분이 또 재임 기간이 또 길어서 그랬나요? 하여튼 좀 안 좋은 일도 좀 있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부영이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송도 유원지 앞에 대우 자판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102층을 짓는다고 해서 김우중 회장 뭐 등등 해서 이 대우 자판이 102층을 짓는다는 그 계획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하나 인천으로서는 큰 도시개발의 큰 획기적인 이정표를 긋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많은 기대들 하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좀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요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재판부에서 이제 시장이 파라다이스 호텔이었죠.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을 적실했던 곳이 파라다이스 호텔인데 파라다이스 지하 주차장에서 받았다 그랬고 기사 없이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갖고 와서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트렁크에다가 돈을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최기선 시장이 원래 운전 못 하시잖아요. 운전을 못 하십니다.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두주불사. 하여튼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운전 면허 자체가 없어요, 이분이. 그리고 파라다이스 호텔에 지하 주차장이 없죠. 없어요. 산등성이다 전화가지고 거기는 지상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현장하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판사가 무죄를 선고를 했죠. 그래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 면허 없어서 혐의 받은 또 아주 재미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최기선 시장님 자체가 온 몸을 던져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헌신을 하셨고 청렴하고 깨끗한 분이죠. 그러니까 무슨 돈에 연루되거나 그런 거에 탐할 분이 아니에요. 자체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훌륭한 지도자였고 그 당시에 재미난 일화로는 그 장관들이 와서 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외려 최기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대통령한테 좀 잘 좀 말해달라고 할 정도로 실세 시장이셨죠. 홍승모 의원도 그랬네요. 수시로 대통령과 대통령 YS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분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 정부에 있는 장관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YS를 설득을 시켜달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 저는 하나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암도 한번 가보셨어요? 암도 바로 옆에 보면은 그 세멘트로 해가지고 그 공원 같이 해상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모래를 백사장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몇 번 뿌려봤어요. 근데 그 물결에서 자꾸 밀물 썰물 때 다 씻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자체는 실패를 했는데. 그때 거기다가 펜스를 설치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공원 사업을 했어요. 도로하고. 근데 그때 행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죠.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야외고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야외에서 행사를 하려면은 이 스피커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참으로 이제 가서 보니까 스피커가 다 고장이 났어요. 스피커 처음에는 안 나오고 하더니 이제 나중에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 상장을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 나오라고 하면은 누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다 망쳤죠.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 그 했던 사업의 부서와
그 부서와 그 국장과 과장은 어떻게 됐을까? 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후일담을 들어봤죠. 그래서 예.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담당 국장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행사가 좀 잘 진행이 못 돼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허허 잘해 그냥 잘해 그냥 그게 다예요. 앞으로 잘해 앞으로 잘해. 잘해 그리고 뒤끝이 없으시네. 끝났대요. 그 간부들한테도 일임을 하고 소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라. 그리고 가다가 막히는 거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뭐 해결해야 될 거, 예. 청와대 담판져야 될 거, 예. 이런 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죠. 청와대 풀 것만 나한테 갖고 와라. 중앙부처 풀 중앙부처 거. 그렇죠. 이런 국회라든지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주 좋아하는 타입이죠. 그 스타일은 그렇죠. 그런 식이죠. 우리 JIS님과 제임스 P님도 그랬냐고 이제 그때 상황을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한 라인이었네요. 그러시고 그때가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송림 지하차도 완성도 우리 최 시장님의 작품인가요? 예, 그때가 완성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고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 우리 최 시장님 얘기하다 보면 오늘 쟁일 가겠네. 만들어지는데 또 인천공항에 관련돼서 제가 제목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사진 혹시 갖고 있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저 때도 이제 최계선 시장이 아니었으면 영종공항 나오다가 세종공항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휩쓸렸기 때문에 저렇게 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찾아오고 쓸 수 있었던 데에 대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저희 기억을 하겠습니다.